자, 만약에 한 나라가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기로 손꼽히는 국경에서 병력의 75%를 빼버린다면 이건 대체 뭘까요? 항복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오늘 바로 대한민국의 국방과 외교, 그 무대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조용하지만 거대한 혁신에 대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죠. 전 세계에서 가장 긴장이 높은 곳 중 하나, 바로 비무장지대, DMZ인데요. 거길 지키는 병력을 4분의 3이나 줄인다니 이건 뭐 군사적인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네, 이 숫자 좀 보세요. 마이너스 75%. 정말 놀라운 수치죠. 자료를 보면 DMZ를 지키던 우리 한국군 GOP 병력이 원래 22,000명이었는데 지금은 단 6,000명으로 줄었습니다. 무려 75%가 줄어든 거죠. 쉽게 말해서 철책선을 지키던 군인 4명 중에 3명이 다른 임무를 맡게 됐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게 절대로 후퇴는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국방력을 재는 저울의 무게 중심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군인이 있느냐에서 얼마나 뛰어난 기술을 가졌느냐로 완전히 옮겨가고 있다는 거죠. 이건 군사 전략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대한민국의 하이테크 국방개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과연 이 거대한 변화의 진짜 모습은 뭘까요? 어떤 기술들이 우리 군인들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 자료에서 보여주는 과거와 현재의 차이, 정말 극적이지 않나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전에는 추운 겨울밤에 병사들이 직접 눈으로 철책을 지켜봐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인공지능 AI가 24시간 365일 단 1초도 지치지 않고 국경을 감시합니다. 또 예전엔 미국의 정보 자산에 의존해야만 북한의 움직임을 알 수 있었지만 이젠 우리가 만든 정찰 드론으로 우리가 원할 때 원하는 곳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20세기 군대에서 21세기 스마트 군대로의 완벽한 진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변화의 가장 중심에는요, 바로 이 중고도 정찰용 무인지, 우리가 만든 UAV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비행기 한 대를 더 만든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다른 나라의 눈을 빌리는 게 아니라 드디어 우리 스스로의 눈을 갖게 됐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완전한 군사적 독립, 그리고 유사시에 우리 군을 우리가 직접 지휘하는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를 향한 아주 결정적인 발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전환은 크게 3개의 단단한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첫째는 최첨단 장비를 자유자재로 다룰 5만 명의 기술 전문 부사관을 키워서 싸우는 방식 자체를 업그레이드하는 거고요. 둘째는 병사들이 힘들게 걷는 대신에 최신 국산 장갑차를 타고 움직여서 전장의 속도를 완전히 장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인공지능 감시망을 통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실수를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거죠. 바로 전문성, 기동성, 그리고 정확성, 이 3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 발전이 왜 그렇게 절실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 속의 한 일화는 정말 좀 충격적입니다. 과거에 화학 공격을 탐지하는 전문 차량이 없던 시절의 군 교범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해요. 화학 공격을 탐지하기 위해 병사 1명을 뽑아서 방독면을 벗겨라. 만약 그 병사가 죽으면 그건 진짜 화학 공격이다. 한 병사의 희생을 통해 정보를 얻어야 했던 이 끔찍한 현실, 이게 바로 우리가 기술로서 반드시 극복해야만 했던 과거의 모습이었던 거죠.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새로운 외교적 영향력. 이렇게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갖추게 되니까 그 영향이 단순히 국방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도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고 국익을 지켜낼 수 있는 새로운 외교적인 힘으로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최근에 중동에서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원본 자료를 보면요. 그때 세계 여러 강대국의 지도자들조차 이란과 직접 소통할 채널을 찾지 못해서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외교 라인이 사실상 그냥 멈춰버린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은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를 합니다. 그것도 무려 2번이나요. 이건 전 세계가 주목한 아주 중요한 외교적 성과였어요. 양국 간에 그동안 쌓아온 어떤 독보적인 신뢰관계가 없었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외교적 영향력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중재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직접 우리 국민과 우리의 이익을 지켜낼 힘을 갖추게 됐다는 뜻이죠. 세 번째 파트, 국내의 시선입니다. 자, 이렇게 군사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작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자료에 인용된 최근 전국지표조사, MBS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시죠. 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무려 69%에 달합니다. 이거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과연 국민들은 정부의 어떤 점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있는 걸까요? 자료에서는 이 높은 지지율을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변화의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아주 강력한 지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강하고 더 자주적인 나라로 나아가는 이 길에 많은 국민들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는 거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변화하는 국가.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한번 다 맞춰볼 시간입니다. 첨단 기술로 무장한 국방, 세계 무대에서 점점 커지는 외교적 목소리, 그리고 이걸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는 높은 국내 여론까지. 이 퍼즐 조각들이 모여서 하나의 아주 분명한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우리는 이 거대한 전환을 이끄는 세 가지 핵심 동력을 확인했습니다. 기술이 이끄는 스마트한 국방이 정보의 독립을 가능하게 했고요. 이 정보 독립은 다시 자신감 넘치는 주도적 외교의 든든한 밑거름이 된 거죠. 이 세 개의 기둥이 서로를 떠받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이끌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다른 누구에게 기대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길을 만들어 나가는 한 국가의 부상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더 강해진 대한민국은 앞으로 세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요?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게 될까요? 앞으로의 행보를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이유입니다.